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은퇴 교사의 실화입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리고 건배사 도중 터진 충격적 진실. 끝까지 들으셔야 반전을 아실 수 있습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째, 이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가 된 삶이었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온 편지 한 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40주년 기념 동창회. 1984년 졸업 이후 처음 여는 대규모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실 저는 동창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사 생활 35년 동안 제자들과의 만남은 많았지만 제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초대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초대장에 적힌 몇몇 이름들 때문이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사 명단에 적힌 그 이름. 정미선.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동창회요? 당신 그런 거 안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냥 온 거지 뭐. 저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 종이 위로 향했죠. 정미선. 그 이름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1984년 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시절. 저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고 정미선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가을쯤부터였을까요? 미선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방과 후에 그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때로는 학교 뒤편 벤치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공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미선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죠. 3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어느 날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빠. 미선이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생일이 제가 3달 빨랐거든요. 응? 나 오빠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미선이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감히 고백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대학도 가야 했고 연애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미선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여자의 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렸죠. 우리 둘 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들키면 안 됐고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죠.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산교육대학에 합격했고 미선이는 서울의 한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붙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너무 멀었으니까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미선이와 학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
편지 쓰자. 방학 때 보자.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984년 2월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미선이는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 한두 달은 편지가 오갔습니다. 미선이의 편지에는 서울 생활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수업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답장을 썼습니다. 부산의 봄 날씨, 교육대 생활, 미래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썼죠. 미선아, 보고 싶어. 여름방학 때 꼭 보자. 하지만 5월쯤부터 미선이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저는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네 집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미선이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선이는 서울에 있어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연락처 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미선이는 고향에 내려오지 않은 걸까? 왜 연락이 안 될까? 저는 미선이네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한테 편지를 또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선이는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구나. 고등학교 때 연애는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일 뿐이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 2학년, 3학년. 저는 교사 임용고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선이만큼 마음에 남지는 않았죠. 대학 4학년 가을, 저는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부산의 한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교사 생활 3년 차였을 때 선배 교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이처럼 화려하거나 똑똑하진 않았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었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아주 가끔, 정말 가끔씩만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잊고 지냈죠. 35년의 교사 생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퇴직할 때쯤에는 교감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했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동창의 초대장을 보는 순간 40년 전 그 봄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동창회 나가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당신이? 응. 40주년인데 한 번쯤은 나가봐야지.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럼 좋죠. 옷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있는 거 입으면 돼. 사실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했습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결혼은 했을까? 동창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부산 서면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죠. 67세 노인네가 첫사랑 보러 간다고 옷 고르는 모습이라니.
결국 무난한 회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신랑. 뭘, 이 나이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일 거예요. 오후 5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면으로 향했죠.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가는 걸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 고등학교 84학번 졸업 40주년 동창회. 입구에는 명찰을 나눠주는 테이블이 있었고 몇몇 동창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성준 아니냐? 반갑게 다가온 사람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박동현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오, 동현아. 오랜만이다. 야, 너 진짜 오래됐다. 몇 년이야? 졸업 이후니까. 40년? 미쳤다. 40년 만에 보네. 야, 근데 너 교사 됐다며? 잘 됐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동현이는 옛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미선이는 아직 안 온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가 되자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죠. 모두들 40년의 세월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미선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물론 주름이 생겼고 머리칼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선이가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성준 오빠? 그 목소리.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미선아.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7세 은퇴 교사와 첫사랑의 재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미선이의 입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불러온 충격적인 진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이는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40년이나 됐네.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선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옆에. 하지만 40년 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으니까요.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뭐, 평범하게. 교사 생활 35년 하고 퇴직했어. 너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부산으로 다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결혼은?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미선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오빠도 당연히 하셨겠죠? 응, 아들 하나 있어. 손자도 생겼고. 손자요? 와, 저도 손녀가 있어요. 올해 5살.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4학번 졸업 40주년 동창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미선이도 자리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중에 더 얘기해요. 응, 그래. 미선이는 간사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가늘고 우아한 뒷모습.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인사말, 각 지역별 근황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스크린에는 1984년 졸업사진이 떴습니다. 와, 우리 정말 어렸네. 맞아, 이게 우리야?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스크린을 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5번째, 안경 쓴 학생. 바로 저였죠. 그리고 그 옆에 미선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옆자리였으니까요. 사진 속 미선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죠. 박동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 성준아. 너 아까 정미선이랑 얘기하더라? 응, 오랜만에 봐서. 미선이 말이야,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았대. 내가 간사들한테 들었는데. 뭐가? 이혼했대. 한 5년 전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응. 근데 재혼했대. 작년쯤? 재혼? 그것도 나이 차이가 좀 난다던데. 근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동현이는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미선이가 이혼했다가 재혼했다는 사실. 그것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일부 행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미선이는 연회장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미선이가 돌아봤습니다. 오빠, 왔어요? 응. 바람 쐬고 있었어? 네, 아니 좀 답답해서요. 저는 미선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미선아. 네. 그동안 정말 궁금했어. 너 왜 연락 안 했어? 미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도 궁금했어요? 당연하지. 갑자기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미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거든요. 뭐? 대학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셔서 빚을 떠안게 됐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밤에는 술집에서 일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일요일에는 청소일도 했고요. 미선아,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창피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오빠는 교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게 말이 돼요?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전화도 못 받았고요. 오빠가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동정할까봐. 미선아, 나는
알아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20살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 여전히 따뜻했지만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에요. 오빠 잘못 없어요. 제가 말 안 한 거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했어? 미선이가 손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25살 때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빚을 갚는데도 도움을 주고 저를 다시 대학에 보내주기도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미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꿈은 다 포기했어요. 신문방송학? 그런 거 할 여유 없었죠. 그랬구나. 그래도 견뎠어요. 딸을 위해서. 근데 50대 중반쯤 됐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그 남자 회사 후배였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었죠.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5년 전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어요. 60대에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혼자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은퇴 교사의 실화입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리고 건배사 도중 터진 충격적 진실. 끝까지 들으셔야 반전을 아실 수 있습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째, 이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가 된 삶이었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온 편지 한 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40주년 기념 동창회. 1984년 졸업 이후 처음 여는 대규모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실 저는 동창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사 생활 35년 동안 제자들과의 만남은 많았지만 제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초대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초대장에 적힌 몇몇 이름들 때문이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사 명단에 적힌 그 이름. 정미선.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동창회요? 당신 그런 거 안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냥 온 거지 뭐. 저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 종이 위로 향했죠. 정미선. 그 이름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1984년 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시절, 저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고 정미선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가을쯤부터였을까요? 미선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방과 후에 그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때로는 학교 뒤편 벤치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공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미선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죠. 3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어느 날,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빠. 미선이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생일이 제가 3달 빨랐거든요. 응? 나 오빠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미선이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감히 고백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대학도 가야 했고 연애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미선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여자의 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렸죠. 우리 둘 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들키면 안 됐고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죠.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산교육대학에 합격했고 미선이는 서울의 한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붙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너무 멀었으니까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미선이와 학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 편지 쓰자. 방학 때 보자.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984년 2월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미선이는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 한두 달은 편지가 오갔습니다. 미선이의 편지에는 서울 생활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수업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답장을 썼습니다. 부산의 봄 날씨, 교육대 생활, 미래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썼죠. 미선아, 보고 싶어. 여름방학 때 꼭 보자. 하지만 5월쯤부터 미선이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저는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네 집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미선이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선이는 서울에 있어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연락처 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미선이는 고향에 내려오지 않은 걸까? 왜 연락이 안 될까? 저는 미선이네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한테 편지를 또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선이는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구나. 고등학교 때 연애는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일 뿐이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 2학년, 3학년. 저는 교사 임용고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선이만큼 마음에 남지는 않았죠. 대학 4학년 가을, 저는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부산의 한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교사 생활 3년 차였을 때 선배 교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이처럼 화려하거나 똑똑하진 않았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었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아주 가끔, 정말 가끔씩만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잊고 지냈죠. 35년의 교사 생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퇴직할 때쯤에는 교감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했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동창의 초대장을 보는 순간 40년 전 그 봄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동창회 나가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당신이? 응. 40주년인데 한 번쯤은 나가봐야지.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럼 좋죠. 옷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있는 거 입으면 돼. 사실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했습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결혼은 했을까? 동창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부산 서면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죠. 67세 노인네가 첫사랑 보러 간다고 옷 고르는 모습이라니. 결국 무난한 회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신랑. 뭘, 이 나이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일 거예요. 오후 5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면으로 향했죠.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가는 걸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 고등학교 84학번 졸업 40주년 동창회. 입구에는 명찰을 나눠주는 테이블이 있었고 몇몇 동창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성준 아니냐? 반갑게 다가온 사람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박동현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오, 동현아. 오랜만이다. 야, 너 진짜 오래됐다. 몇 년이야? 졸업 이후니까. 40년? 미쳤다. 40년 만에 보네. 야, 근데 너 교사 됐다며? 잘 됐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동현이는 옛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미선이는 아직 안 온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가 되자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죠. 모두들 40년의 세월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미선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물론 주름이 생겼고 머리칼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선이가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성준 오빠? 그 목소리.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미선아.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7세 은퇴 교사와 첫사랑의 재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미선이의 입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불러온 충격적인 진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이는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40년이나 됐네.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선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옆에. 하지만 40년 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으니까요.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뭐, 평범하게. 교사 생활 35년 하고 퇴직했어. 너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부산으로 다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결혼은?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미선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오빠도 당연히 하셨겠죠? 응, 아들 하나 있어. 손자도 생겼고. 손자요? 와, 저도 손녀가 있어요. 올해 5살.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4학번 졸업 40주년 동창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미선이도 자리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중에 더 얘기해요. 응, 그래. 미선이는 간사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가늘고 우아한 뒷모습.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인사말, 각 지역별 근황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스크린에는 1984년 졸업사진이 떴습니다. 와, 우리 정말 어렸네. 맞아, 이게 우리야?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스크린을 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5번째, 안경 쓴 학생. 바로 저였죠. 그리고 그 옆에 미선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옆자리였으니까요. 사진 속 미선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죠. 박동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 성준아. 너 아까 정미선이랑 얘기하더라? 응, 오랜만에 봐서. 미선이 말이야,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았대. 내가 간사들한테 들었는데. 뭐가? 이혼했대. 한 5년 전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응. 근데 재혼했대. 작년쯤? 재혼? 그것도 나이 차이가 좀 난다던데. 근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동현이는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미선이가 이혼했다가 재혼했다는 사실.
그것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일부 행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미선이는 연회장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미선이가 돌아봤습니다. 오빠, 왔어요? 응. 바람 쐬고 있었어? 네, 아니 좀 답답해서요. 저는 미선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미선아. 네. 그동안 정말 궁금했어. 너 왜 연락 안 했어? 미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도 궁금했어요? 당연하지. 갑자기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미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거든요. 뭐? 대학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셔서 빚을 떠안게 됐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밤에는 술집에서 일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일요일에는 청소일도 했고요. 미선아,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창피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오빠는 교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게 말이 돼요?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전화도 못 받았고요. 오빠가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동정할까봐. 미선아, 나는 알아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20살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 여전히 따뜻했지만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에요. 오빠 잘못 없어요. 제가 말 안 한 거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했어? 미선이가 손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25살 때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빚을 갚는데도 도움을 주고 저를 다시 대학에 보내주기도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미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꿈은 다 포기했어요. 신문방송학? 그런 거 할 여유 없었죠. 그랬구나. 그래도 견뎠어요. 딸을 위해서. 근데 50대 중반쯤 됐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젊은 여자였어요. 그 남자 회사 후배였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었죠.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5년 전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어요. 60대에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혼자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와인이 흔들렸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최민호와 미선이도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동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야, 성준아. 너 얼굴 왜 그래?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 술 너무 마신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민호. 20년 전 제 제자였던 그 아이. 중학교 3학년 때 제 반에 있었던 학생. 공부를 잘하고 조용하고 착했던 학생. 그 아이가 이제 57세가 되어 미선이의 남편이 되어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난 걸까요? 그리고 왜 결혼까지 한 걸까요? 저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창회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최민호와 미선이를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미선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미선이는 최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자꾸 굳어지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8시쯤 되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선생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목소리.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호는 저를 연회장 밖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20년 됐나? 네, 거의 그렇죠. 제가 중학교 졸업한 게 2004년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학생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당연하지. 내가 미선이의 남편일 줄은 몰랐어. 저도 선생님이 미선 씨 동창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희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최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작년에 회사 일로 서울 출장을 갔는데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미선 씨가 그때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근데 미선 씨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최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미선 씨가 이혼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선 씨가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접근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최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아내랑 헤어진 지 2년쯤 됐었죠. 그래서 미선 씨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연락을 계속한 거구나. 네. 서울 출장 갈 때마다 미선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처럼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미선 씨를 정말 사랑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데.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최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네, 선생님. 너 진짜 미선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최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을 미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최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선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알겠다. 선생님 뭐, 혹시 미선 씨한테 제가 선생님 제자였다는 거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숨기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미선 씨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요. 선생님이랑 미선 씨가 옛날에 친했다는 걸 알면 뭔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친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연인이었어. 최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럼 미선 씨의 첫사랑이 아마 그럴 거야. 최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이야기야.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 미선이는 내 아내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면 돼.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 나는 이미 가정이 있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 미선이한테는 과거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미선 씨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말 안 할게. 네, 감사합니다. 최민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네.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너, 미선이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어?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알고 있어요. 미선 씨가 젊었을 때 집안이 어려웠던 것도 알고, 이혼한 것도 알고요. 빈 이야기도 들었어? 최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빚이요? 응. 미선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을 떠안았다던데. 아, 그거요. 네,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된 일이래요. 정리됐어? 어떻게? 미선 씨 전 남편이 갚아줬대요. 결혼하면서. 아,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럼 들어가자. 네, 선생님. 우리는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이는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동창회는 계속되었습니다. 9시가 넘어가자 분위기가 더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일부는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는 최민호 옆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박동현이 술에 취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 성준아. 응? 너 정미선이 좋아했지? 뭐? 고등학교 때 말이야. 너희 둘이 뭔가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다 알아. 당시에 소문 돌았어. 너희 둘이 도서관에서 맨날 붙어 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선이 재혼했더라. 그것도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어때? 기분 어때? 별로 안 좋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동현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어쩌겠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야. 그래. 그래도 너는 잘 살았잖아. 교사 되고 가정 꾸리고
미선이도 나름 잘 사는 것 같고 그걸로 됐지 뭐. 박동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와서 과거를 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십시가 되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건배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고 미선이와 최민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84학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축하해드릴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요? 정미선 동창님이요. 미선 씨, 앞으로 나오세요. 미선이가 놀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미선 씨가 이번에 재혼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축하 건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미선 씨 남편분도 앞으로 나오세요. 최민호 씨. 최민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미선 동창과 최민호 씨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며 그리고 특별히 최민호 씨를 우리 84학번의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이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자, 최민호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최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중학교는 그 순간 최민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중학교는 부산 남성중학교를 나왔고요. 남성중학교, 제가 20년 전에 근무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최민호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성준 선생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사회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성준? 여기 있는 김성준 동창이요? 네, 맞습니다. 최민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김성준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첫사랑의 남편이 자신의 제자였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사실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순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빚의 진실, 그리고 최민호가 감춰온 이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이는 최민호를 쳐다보다가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미선 씨 남편이 성준 씨 제자였다니. 세상 참 좁네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죠. 최민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2004년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인연을 축하하며 건배. 성준 씨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어서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창.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민호와 미선이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 얼마나 아이러니한 광경입니까?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고, 최민호도 들었고, 미선이도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미선이가 돌아서서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죠. 최민호가 당황하며 따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비상계단 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제가 불렀습니다. 미선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선아, 나도. 왜 말 안 했어요? 민호가 오빠 제자라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나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성준 오빠가 당신 선생님이었다는 거.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성함만 알았지 미선 씨 동창이신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내 첫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렇죠?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미선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첫사랑의 제자와 결혼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미선 씨, 제발. 최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선생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어떻게 상관없어요? 미선이가 최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내가 성준 오빠를 좋아했다는 것도, 우리가 연인이었다는 것도. 최민호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요. 네. 미선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혹시?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뭐?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복수? 미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오빠는 몰랐겠지만. 뭘? 민호는 오빠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 씨, 그건. 말해요.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예요.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2004년 겨울 기억나요? 오빠가 담임하던 반에서 문제가 생긴 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04년, 20년 전. 무슨 문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을 괴롭혔던 사건이요. 오빠가 그 학생을 징계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반에서 왕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저는 그 학생을 엄하게 혼냈습니다. 부모님까지 불러서 면담을 했죠. 기억나요? 응. 그 피해 학생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미선이가 최민호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였어요. 저는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선생님. 저였습니다. 최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반에서 제일 약한 아이였어요. 키도 작았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애들한테 맞았죠. 거의 매일. 민호야, 나는.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괴롭히던 애들을 혼내주시고 징계도 하셨죠.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이후로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다른 애들보다 더. 민호야, 괜찮니? 민호야, 공부 열심히 해라. 민호야, 힘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정말로. 최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본다는 걸, 동정한다는 걸, 그건 맞아요. 저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약한 아이였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운동도 했어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민호야.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부장이고 곧 임원이 될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중받아요. 최민호가 미선이를 봤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었죠. 민호. 저는 그 여자를 돕고 싶었어요.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선생님의 첫사랑이었어요. 최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제가 약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 그 선생님이 사랑했던 여자를 이제는 제가 돕게 됐다니. 연회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증명하려고? 당신이 이제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요. 최민호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처음엔 선생님 첫사랑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미선 씨가 고등학교 때 사랑했던 사람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 말했어야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미선 씨가 저를 떠날 것 같았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짜로 미선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선생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왜 빈 이야기를 숨긴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빚? 미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내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빚을 떠안았다고. 그 빚이 전 남편 덕분에 다 청산됐다고. 응, 들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뭐? 빚은 청산 안 됐어요. 전 남편이 조금 갚아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갚아왔어요. 결혼하고도 아이 낳고도 이혼하고도 계속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빚이 다 청산된 게 작년이에요. 민호를 만나기 직전에 저는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럼 내가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갚아줬습니다. 얼마나? 3억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최민호가 미선이의 빚 3억을 갚아줬다는 겁니까?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민호가 뭘 했는지. 그냥 제 빚이 갑자기 청산됐다고 채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대신 갚았다고. 그래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민호였어요. 민호가 제 몰래 알아내서 갚아준 거예요. 미선이가 최민호를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최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도 두세 개씩 하시는 거 봤어요. 60대 후반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저는 돈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 그걸로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쓰고 싶었어요. 최민호가 미선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선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내 빚을 갚아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겠죠. 선생님의 첫사랑을 내가 구했다. 이제 그녀는 내 거다. 미선 씨, 최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뭐예요? 정말 날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내 첫사랑이었다는 것도 당신이 선생님 제자였다는 것도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뭐예요? 당신들 사이의 징검다리예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낀 불쌍한 여자? 미선아,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다가갔습니다. 나는 너를 잊고 살았어. 40년 동안. 너도 나를 잊고 살았잖아.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이제는 남남이야. 그럼 오빤 왜 오늘 동창회에 온 거예요?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면서 왜 하필 오늘 온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날 궁금해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그렇죠? 그래. 그럼 오빠도 날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미선아, 대답해요. 아직도 날 사랑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단지 과거가 궁금했을 뿐이야. 미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나한텐 아내가 있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 내 인생은 이미 완성됐어. 저는 최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미선이를 잘 부탁한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앞으로도 잘 지켜줘. 선생님, 나는 이제 돌아갈게. 오늘은 실수였어. 내가 왔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오빠, 미선이가 불렀습니다. 고마웠어요. 40년 전에 나를 사랑해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저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선이와 최민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최민호는 정말 미선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걸까요? 미선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의 제자와 함께.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동창이 어땠어요? 좋았어. 진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손자와 놀아주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창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의 눈물, 최민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미선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아? 네, 저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 네. 할 얘기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얘기.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 쪽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응,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운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미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선아. 미선이가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왔어요. 앉아요. 저는 미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지난주엔 미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오빠한테도, 민호한테도. 그럴만했어. 충격이었을 테니까. 미선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빠, 저 민호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이혼은 아니고요.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민호가 뭐래?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우리 둘 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시간을 갖자고.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어졌어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매달린 건지. 미선아. 오빠, 저 솔직히 말할게요.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편지를 못 쓴 건 빚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빚도 컸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이유?
미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그때 임신했었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1984년 봄,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우지 못했어요. 혼자 낳았어요. 미선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오빠는 부산에서 교대 다니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임신했다고 말하면 오빠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몸을 숨기면서 1985년 1월에 나왔어요. 미선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건강한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키울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좋은 가정에 보냈어요.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네,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미선아,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었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평생 그 아이를 포기한 것도, 오빠한테 말 안 한 것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 아들이 태어났다가 입양을 갔다니.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니. 전 남편은 알았어? 네. 결혼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그 사람은 이해해줬어요. 괜찮다고, 과거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네. 그 사람이 저를 받아준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착한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미선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켰어요. 그랬구나.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젊은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미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냥 남자가 실증 난 거예요. 늙은 아내가. 미선아, 그 사람 잘못이야.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구나. 첫사랑한테도, 남편한테도. 미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달랐어요.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67세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야?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민호가 제 빚을 갚아준 것도 고마웠고, 저한테 잘해준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는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호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빠한테 뭔가를 증명하려는 건지, 저는 그 사이에 낀 불쌍한 여자일 뿐인 건지. 미선아, 민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응. 그 아이 눈빛이 거짓말은 아니었어. 미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어. 교사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고, 특별한 일도 없었고, 큰 성공도 없었어. 오빠. 하지만 나는 행복했어.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이 잘 자라줬고, 손자도 생겼어. 내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40년 동안 충분히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찾아. 천천히. 민호가 정말 널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민호를 사랑한다면 돌아가면 돼.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떠나. 67세가 늦은 나이는 아니야. 아직 20년도 넘게 남았어.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 미선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오빠, 응? 우리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 거야. 나는 교대생이었고, 너는 임신한 여학생이었고, 부모님들은 반대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지. 그래도 함께였다면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 현실이 있고, 책임이 있고, 견뎌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게 첫사랑이었고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어. 저도요, 오빠. 저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혼자 있을 거예요. 생각 좀 하면서. 그리고 민호랑도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좋은 결정이야. 오빠는요? 나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저녁 먹자고 할 거야. 손자랑 놀아주고 평소처럼 살 거야. 그게 행복해요? 응, 그게 내 행복이야.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빤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너도 좋은 사람이야, 미선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잘 견뎌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응? 우리 아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럼, 분명히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찾아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래, 찾아봐. 지금은 방법도 많잖아. 오빠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어. 물론.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지금 부모님이 있을 거야. 우리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렇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다면 찾아봐. 그리고 만나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네, 그럴게요. 우리는 백사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이제 다시는 못 보겠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당분간은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미선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작별을 위한 악수였습니다. 잘 살아, 미선아. 오빠도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미선이는 한쪽 방향으로,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응.
어땠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많이 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저녁 먹어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가정. 여보, 응? 사랑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 영감.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방에서 뛰어나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추억 속에 남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3개월 후 미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저 민호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민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 차이도 과거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미선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아들 찾으면 꼭 알려줘. 나도 알고 싶으니까. 네,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선이는 미선이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어른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트로.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 은퇴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제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숨겨진 과거, 잊혀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각자의 선택. 인생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모두 인연이 되어 얽혀갑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아름답지만 현재가 더 소중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